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의 깊은 곳,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움직임. 그건 바로 진동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도, 내 세포 하나하나도, 내가 느끼는 이 미세한 감정조차도 사실은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를 띤 입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도, 나무도, 바람도, 별들도, 심지어 빛조차도 파동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우리가 듣는다는 것, 우리가 느낀다는 것, 모두 파동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쿵, 쿵.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파동, 피가 흐르는 진동, 그 안에 실려있는 내 생명의 리듬. 내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한 진동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액, 근육, 뼈, 신경, 모두 저마다의 리듬으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나의 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몸의 진동은 달라집니다. 슬플 때, 화가 날 때, 몸은 빠르게 떨립니다. 진동이 거칠어지고 리듬이 깨집니다. 반대로, 기쁠 때, 평온할 때, 몸은 부드럽고 조용한 파동을 내보냅니다. 진동은 고요해지고 리듬은 정렬됩니다. 몸은 마음을 듣습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 진동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파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얼마나 고요한 리듬을 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세포들은 지금 얼마나 부드럽게 진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삶을 바꾸기 위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더 나은 직업,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돈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삶을 바꾸는 가장 깊은 방법은 밖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동을 바꾸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깊게. 이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삶을 느리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존재의 진동을 다시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느린 파동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래도록 깊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동이 만드는 삶의 리듬.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몸은 진동합니다. 그러나 그 진동은 무질서한 소음이 아닙니다. 혈액, 근육, 뼈, 신경. 이 모든 조직과 장기들은 저마다의 고요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의 리듬으로, 폐는 폐의 리듬으로, 간은 간의 리듬으로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화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혈액이 방향을 잃습니다. 간의 파동이 왜곡되면 몸은 독소를 품기 시작합니다. 장기의 파동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자라나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의 파동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고요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이것은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바람은, 햇살은 모두 천천히 흐릅니다. 자연의 리듬은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바로 느린 파동의 리듬인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몸은 고요하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몸을 다그치고 서두르게 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그 결과 몸의 파동은 어긋나고 세포는 소모되고 생명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몸의 고요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부터. 조금 느리게 숨을 쉬어보세요. 조금 느리게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숨결 하나하나를 고요하게 음미해보세요. 내 안에 흘러가는 이 조용한 파동을 느껴보세요. 빠르게만 달려온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린 파동 속에서는 당신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것, 혹은 하루에 단 10분, 목적 없이 천천히 걸어보는 것, 이 작은 느림이 당신의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당신의 세포를 다시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빠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빨리 늙을 이유도 없습니다. 느리게 살고 느리게 진동하며 오래도록 빛나는 생명력을 품어봅시다. 빠른 삶은 빠른 소멸을 부른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빠르게 살아야만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쫓기고 생각이 앞서고 몸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쌓여 있고 머릿속은 멈출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걷고 빨리 먹고 급하게 결정하고 마구 감정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도를 경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먼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러나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 몸은 빠른 속도를 감지합니다. 몸은 그것을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근육은 긴장하고 세포는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살수록 몸의 진동은 조급해지고 세포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노화는 이 빠른 진동 위에서 더 빨리 진행됩니다. 삶의 속도가 빠를수록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자신을 소진합니다. 그러니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얼마나 급하게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삶의 속도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잠시만 천천히 가자고 속삭였는지 귀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의 박동은 당신 삶의 속도를 말해줍니다. 빠르게 살아가는 대신 심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심장이 빨리 뛴다면 그 순간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머물렀다가 길게 내쉬는 건 숨결 하나하나에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숨을 느리게 하면 심장도 따라 느려집니다. 심장이 느려지면 몸 전체의 파동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몸은 빠른 속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요한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살아갑니다. 하루 한 번, 심장이 빨리 뛸 때마다 숨을 깊고 길게 쉬어보세요. 그 작은 숨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다시 춤추게 할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낮추는 건 그것은 곧 생명의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삶의 속도를 들어보세요. 미래가 지금을 결정한다. 빛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몸에 닿는 따뜻한 햇살,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시간까지 모두 빛이라는 파동 덩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은 때로 파동처럼 움직이고 또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빛은 과연 무엇인가? 파동인가? 입자인가? 그러다 한 가지 실험이 탄생합니다. 바로 지연선택 실험. 레이저 빛을 쏘아 얇은 유리막, 즉 빔 스플리터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빛은 50%는 반사되고 50%는 투과되어 나아갑니다.
빛은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납니다. 놀랍게도 빛은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빛은 파동처럼 두 길을 동시에 지나가면서 자신과 스스로 간섭하며 아름다운 물결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빛은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약하게 조정해 한 번에 단 하나의 광자만 발사해 보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광자 하나는 단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이니까 간섭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간섭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리학자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광자는 동시에 모든 길을 지나간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입자가 동시에 모든 길을.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심합니다. 좋아. 그럼 측정해보자. 광자가 어느 길을 지나가는지 직접 확인하자. 그들은 탐지기를 설치합니다. 광자가 어느 쪽으로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섭 무늬가 사라졌습니다. 빛은 더 이상 파동처럼 움직이지 않고 입자처럼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측정은 나중에 했고 광자가 지나간 뒤에야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거에 지나간 광자의 움직임이 미래의 관측에 의해 바뀌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선택이 과거의 경로를 결정한다.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과거에 이미 지나온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 하지만 진짜 삶의 비밀은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지금을 만든다. 당신이 품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을 바꾸고 당신의 몸의 파동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품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조급해지고 심장은 빨라지며 세포는 긴장합니다. 반대로 고요한 미래를 품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느려지고 심장은 차분해지며 세포는 부드럽게 진동합니다. 미래의 이미지는 지금 이 순간의 파동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미래를 새롭게 품어야 합니다. 삶은 기억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대로 재구성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미래를 품고 있습니까? 조급한 미래인가요? 두려운 미래일까요? 아니면 따뜻하고 고요한 빛이 흐르는 미래인가요? 이제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단 3분만 눈을 감고 고요하고 따뜻한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조급함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세계. 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몸과 마음이 조용히 숨쉬는 공간. 당신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파동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진짜 현실입니다.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듯 우리 존재도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파동입니다. 미래를 품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다시 쓰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좀 더 느리게, 고요하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품으세요. 고요한 파동을 오늘 당신 안에 새겨 넣으세요. 우리 몸의 미래 설정. 미래를 품는다는 것은 막연한 상상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몸을 바꾸는 구체적인 작용입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봉사활동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를 본 후 사람들의 몸속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감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따뜻한 미래, 고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몸 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명상과 상상 훈련만으로도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이 바뀌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억제되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 유전자는 활성화되었습니다. 생각 하나, 이미지 하나가 우리 몸의 깊은 설계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백혈구 활동이 저하되어 상처 치유에 필요한 단백질 생산이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고요한 미래를 그리는 동안에는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완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신경계가 부드럽게 재조율됩니다. 상상은 단순한 마음 노름이 아닙니다. 상상은 신체를 바꾸는 하나의 생리학적 작용입니다. 심장 박동도 변화합니다. 직접적인 데이터는 아직 한정되어 있지만 음악 감상이나 이완 훈련을 통해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화된 사례들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실제 운동을 할 때와 유사한 신호가 발생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신경 펩타이드를 통해 우리 유전자 스위치까지 조절합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신체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막연한 미래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고요하고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을 환영하는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몸은 그 미래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작은 상상 하나가 몸 안에서 수십 가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유전자가 억제되고 세포는 부드럽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작은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가장 고요한 미래를 떠올리세요.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그리세요. 고요한 심장을, 편안한 숨결을, 부드럽게 흐르는 시간을 상상하세요. 그 미래는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흐르게 할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을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몸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파동을 깨우는 방법들. 몸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자신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몸이 가진 고요한 리듬과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장육부, 즉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에는 각각 고요한 소리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간에는 쉬라는 소리가, 심장에는 하라는 소리가, 비장에는 후, 폐에는 쓰, 신장에는 추라는 소리가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음향이 아닙니다. 장기의 깊은 리듬, 그 고요한 파동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고대의 지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 예를 들어 528Hz는 심장의 조율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리, 진동하는 공기의 움직임이 장기 내부의 파동과 공명하며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가장 원초적인 치유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소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치유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접촉, 사랑이 담긴 작은 다음이죠. 터치는 몸 안의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고통이 40%나 감소하고 면역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단 10초 동안의 포옹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증가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문지르며 불러주던 노래, 엄마 손은 약손. 그 노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손길은 실제로 아이의 신경계를 자극해 몸을 치유하는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터치는 몸의 파동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부드럽게 조율하며 세포 하나하나를 회복의 리듬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 플라시보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약을 먹어도 믿음이 생긴 순간 뇌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분비되고 자연살해 세포가 활성화되며 면역력이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의학 수술을 받은 관절염 환자들 중 일부는 실제 연골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몸의 에너지장을 바꿉니다. 감마파가 활성화되고 신경계 패턴이 변화하며 통증에 대한 뇌의 반응이 감소합니다. 당신이 품은 믿음이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파동의 회복입니다. 소리로, 터치로, 믿음으로 몸을 다시 고요하고 따뜻한 리듬으로 되돌리는 것. 하루에 단 5분, 각 장기에 맞는 소리를 내어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믿어보세요.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몸은 다시 고요하게, 다시 건강하게, 다시 젊게 진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다시 들어주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느린 파동, 깊은 삶. 삶은 진동입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파동입니다. 빨리 진동하면 몸은 소모되고 생명은 짧아집니다. 느리게 진동하면 몸은 회복되고 생명은 깊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도 더 많은 성취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느린 파동, 당신을 젊게 하고 당신을 살리는 느린 진동, 그 느린 파동을 깨우기 위해 오늘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심박 조율 숨쉬기 3분.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숨을 멈추세요. 숨을 길게 내쉬세요. 숨 하나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부드럽게 조율합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은 천천히 고요해지고 몸 전체의 파동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숨을 느리게, 삶을 느리게, 숨은 곧 생명입니다. 두 번째, 목적 없는 느린 걷기 5분. 아무 목적 없이 천천히 걸으세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감각을 느끼세요. 걸음 하나하나에 내 몸의 리듬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세요. 빠르게 걷지 마세요. 어디를 가려하지도 마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느리게, 천천히. 세 번째, 고요한 미래 한 장면 그리기 하루 한 번. 눈을 감고 당신이 살고 싶은 고요한 미래를 한 장면 떠올리세요. 조급하지 않은 미래, 따뜻한 빛이 흐르는 미래, 고요히 숨쉬는 미래의 한 장면이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박을 조율하고, 리듬을 되찾고, 미래를 다시 그리세요. 이것이 느린 파동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깊게 빛나는 삶입니다. 삶은 기다립니다. 느려진 당신을, 깨어난 당신을, 고요한 파동으로 되돌아온 당신을 지금 시작하세요. 숨을 느리게, 걸음을 천천히, 미래를 고요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의 깊은 곳,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움직임. 그건 바로 진동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도, 내 세포 하나하나도, 내가 느끼는 이 미세한 감정조차도 사실은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를 띤 입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도, 나무도, 바람도, 별들도, 심지어 빛조차도 파동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우리가 듣는다는 것, 우리가 느낀다는 것, 모두 파동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쿵, 쿵.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파동, 피가 흐르는 진동, 그 안에 실려있는 내 생명의 리듬. 내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한 진동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액, 근육, 뼈, 신경, 모두 저마다의 리듬으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나의 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몸의 진동은 달라집니다. 슬플 때, 화가 날 때, 몸은 빠르게 떨립니다. 진동이 거칠어지고 리듬이 깨집니다. 반대로, 기쁠 때, 평온할 때, 몸은 부드럽고 조용한 파동을 내보냅니다. 진동은 고요해지고 리듬은 정렬됩니다. 몸은 마음을 듣습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 진동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파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얼마나 고요한 리듬을 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세포들은 지금 얼마나 부드럽게 진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삶을 바꾸기 위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더 나은 직업,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돈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삶을 바꾸는 가장 깊은 방법은 밖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동을 바꾸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깊게. 이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삶을 느리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존재의 진동을 다시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느린 파동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래도록 깊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동이 만드는 삶의 리듬.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몸은 진동합니다. 그러나 그 진동은 무질서한 소음이 아닙니다. 혈액, 근육, 뼈, 신경. 이 모든 조직과 장기들은 저마다의 고요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의 리듬으로, 폐는 폐의 리듬으로, 간은 간의 리듬으로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화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혈액이 방향을 잃습니다. 간의 파동이 왜곡되면 몸은 독소를 품기 시작합니다. 장기의 파동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자라나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의 파동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고요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이것은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바람은, 햇살은 모두 천천히 흐릅니다. 자연의 리듬은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바로 느린 파동의 리듬인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몸은 고요하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몸을 다그치고 서두르게 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그 결과 몸의 파동은 어긋나고 세포는 소모되고 생명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몸의 고요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부터. 조금 느리게 숨을 쉬어보세요. 조금 느리게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숨결 하나하나를 고요하게 음미해보세요. 내 안에 흘러가는 이 조용한 파동을 느껴보세요.
빠르게만 달려온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린 파동 속에서는 당신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것, 혹은 하루에 단 10분, 목적 없이 천천히 걸어보는 것, 이 작은 느림이 당신의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당신의 세포를 다시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빠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빨리 늙을 이유도 없습니다. 느리게 살고 느리게 진동하며 오래도록 빛나는 생명력을 품어봅시다. 빠른 삶은 빠른 소멸을 부른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빠르게 살아야만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쫓기고 생각이 앞서고 몸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쌓여 있고 머릿속은 멈출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걷고 빨리 먹고 급하게 결정하고 마구 감정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도를 경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먼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러나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 몸은 빠른 속도를 감지합니다. 몸은 그것을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혈압이 오르고 근육은 긴장하고 세포는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살수록 몸의 진동은 조급해지고 세포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노화는 이 빠른 진동 위에서 더 빨리 진행됩니다. 삶의 속도가 빠를수록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자신을 소진합니다. 그러니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얼마나 급하게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삶의 속도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잠시만 천천히 가자고 속삭였는지 귀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의 박동은 당신 삶의 속도를 말해줍니다. 빠르게 살아가는 대신 심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심장이 빨리 뛴다면 그 순간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머물렀다가 길게 내쉬는 건 숨결 하나하나에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숨을 느리게 하면 심장도 따라 느려집니다. 심장이 느려지면 몸 전체의 파동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몸은 빠른 속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요한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살아갑니다. 하루 한 번, 심장이 빨리 뛸 때마다 숨을 깊고 길게 쉬어보세요. 그 작은 숨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다시 춤추게 할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낮추는 건 그것은 곧 생명의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삶의 속도를 들어보세요. 미래가 지금을 결정한다. 빛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몸에 닿는 따뜻한 햇살,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시간까지 모두 빛이라는 파동 덩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은 때로 파동처럼 움직이고 또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빛은 과연 무엇인가? 파동인가? 입자인가? 그러다 한 가지 실험이 탄생합니다. 바로 지연선택 실험. 레이저 빛을 쏘아 얇은 유리막, 즉 빔 스플리터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빛은 50%는 반사되고 50%는 투과되어 나아갑니다. 빛은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납니다. 놀랍게도 빛은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빛은 파동처럼 두 길을 동시에 지나가면서 자신과 스스로 간섭하며 아름다운 물결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빛은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약하게 조정해 한 번에 단 하나의 광자만 발사해 보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광자 하나는 단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이니까 간섭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간섭 무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리학자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광자는 동시에 모든 길을 지나간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입자가 동시에 모든 길을,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심합니다. 좋아. 그럼 측정해보자. 광자가 어느 길을 지나가는지 직접 확인하자. 그들은 탐지기를 설치합니다. 광자가 어느 쪽으로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섭 무늬가 사라졌습니다. 빛은 더 이상 파동처럼 움직이지 않고 입자처럼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측정은 나중에 했고 광자가 지나간 뒤에야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거에 지나간 광자의 움직임이 미래의 관측에 의해 바뀌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선택이 과거의 경로를 결정한다.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과거에 이미 지나온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 하지만 진짜 삶의 비밀은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지금을 만든다. 당신이 품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을 바꾸고 당신의 몸의 파동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품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조급해지고 심장은 빨라지며 세포는 긴장합니다. 반대로 고요한 미래를 품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느려지고 심장은 차분해지며 세포는 부드럽게 진동합니다. 미래의 이미지는 지금 이 순간의 파동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미래를 새롭게 품어야 합니다. 삶은 기억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대로 재구성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미래를 품고 있습니까? 조급한 미래인가요? 두려운 미래일까요? 아니면 따뜻하고 고요한 빛이 흐르는 미래인가요? 이제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단 3분만 눈을 감고 고요하고 따뜻한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조급함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세계. 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몸과 마음이 조용히 숨쉬는 공간. 당신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파동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진짜 현실입니다. 빛의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듯 우리 존재도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파동입니다. 미래를 품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다시 쓰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좀 더 느리게, 고요하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품으세요. 고요한 파동을 오늘 당신 안에 새겨 넣으세요. 우리 몸의 미래 설정. 미래를 품는다는 것은 막연한 상상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몸을 바꾸는 구체적인 작용입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봉사활동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를 본 후 사람들의 몸속 면역 글로불린의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감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따뜻한 미래, 고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몸 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명상과 상상 훈련만으로도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이 바뀌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억제되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 유전자는 활성화되었습니다. 생각 하나, 이미지 하나가 우리 몸의 깊은 설계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백혈구 활동이 저하되어 상처 치유에 필요한 단백질 생산이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고요한 미래를 그리는 동안에는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완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신경계가 부드럽게 재조율됩니다. 상상은 단순한 마음 노름이 아닙니다. 상상은 신체를 바꾸는 하나의 생리학적 작용입니다. 심장 박동도 변화합니다. 직접적인 데이터는 아직 한정되어 있지만 음악 감상이나 이완 훈련을 통해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화된 사례들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실제 운동을 할 때와 유사한 신호가 발생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신경 펩타이드를 통해 우리 유전자 스위치까지 조절합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신체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막연한 미래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고요하고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을 환영하는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몸은 그 미래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작은 상상 하나가 몸 안에서 수십 가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유전자가 억제되고 세포는 부드럽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작은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가장 고요한 미래를 떠올리세요.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그리세요. 고요한 심장을, 편안한 숨결을, 부드럽게 흐르는 시간을 상상하세요. 그 미래는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흐르게 할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을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몸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파동을 깨우는 방법들. 몸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자신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몸이 가진 고요한 리듬과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장육부, 즉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에는 각각 고요한 소리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간에는 쉬라는 소리가, 심장에는 하라는 소리가, 비장에는 후, 폐에는 쓰, 신장에는 추라는 소리가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음향이 아닙니다. 장기의 깊은 리듬, 그 고요한 파동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고대의 지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 예를 들어 528Hz는 심장의 조율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리, 진동하는 공기의 움직임이 장기 내부의 파동과 공명하며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가장 원초적인 치유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소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치유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접촉, 사랑이 담긴 작은 닿음이죠. 터치는 몸 안의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고통이 40%나 감소하고 면역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단 10초 동안의 포옹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증가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문지르며 불러주던 노래, 엄마 손은 약손. 그 노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손길은 실제로 아이의 신경계를 자극해 몸을 치유하는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현대의 과학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터치는 몸의 파동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부드럽게 조율하며 세포 하나하나를 회복의 리듬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 플라시보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약을 먹어도 믿음이 생긴 순간 뇌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분비되고 자연살해 세포가 활성화되며 면역력이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의학 수술을 받은 관절염 환자들 중 일부는 실제 연골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몸의 에너지장을 바꿉니다. 감마파가 활성화되고
신경계 패턴이 변화하며 통증에 대한 뇌의 반응이 감소합니다. 당신이 품은 믿음이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파동의 회복입니다. 소리로, 터치로, 믿음으로 몸을 다시 고요하고 따뜻한 리듬으로 되돌리는 것. 하루에 단 5분, 각 장기에 맞는 소리를 내어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믿어보세요.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몸은 다시 고요하게, 다시 건강하게, 다시 젊게 진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다시 들어주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느린 파동, 깊은 삶. 삶은 진동입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파동입니다. 빨리 진동하면 몸은 소모되고 생명은 짧아집니다. 느리게 진동하면 몸은 회복되고 생명은 깊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도 더 많은 성취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느린 파동, 당신을 젊게 하고 당신을 살리는 느린 진동, 그 느린 파동을 깨우기 위해 오늘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심박 조율 숨쉬기 3분.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숨을 멈추세요. 숨을 길게 내쉬세요. 숨 하나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부드럽게 조율합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은 천천히 고요해지고 몸 전체의 파동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숨을 느리게, 삶을 느리게, 숨은 곧 생명입니다. 두 번째, 목적 없는 느린 걷기 5분. 아무 목적 없이 천천히 걸으세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감각을 느끼세요. 걸음 하나하나에 내 몸의 리듬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세요. 빠르게 걷지 마세요. 어디를 가려하지도 마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느리게, 천천히. 세 번째, 고요한 미래 한 장면 그리기 하루 한 번. 눈을 감고 당신이 살고 싶은 고요한 미래를 한 장면 떠올리세요. 조급하지 않은 미래, 따뜻한 빛이 흐르는 미래, 고요히 숨쉬는 미래의 한 장면이 당신의 몸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박을 조율하고, 리듬을 되찾고, 미래를 다시 그리세요. 이것이 느린 파동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깊게 빛나는 삶입니다. 삶은 기다립니다. 느려진 당신을, 깨어난 당신을, 고요한 파동으로 되돌아온 당신을 지금 시작하세요. 숨을 느리게, 걸음을 천천히, 미래를 고요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